수학이잖아요. 네, 수학. 우리나라 수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 네. 일단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과목인데, 실제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어떻게 배우냐면요. 보통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또 시험 문제를 풀면서 또 자기가 아직 시험을 치는 학년이 아니어도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문제풀이에 많이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뭐 몇 개 맞았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 이 암기식이죠. 왜냐하면 정해진 해법, 문제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해진 공식과 해법으로만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열심히 외우면 뭐 좋은 점수 나올 만큼 되잖아요. 네, 우리도 뭐 그 세대니까 느낌 아시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게 불가하잖아요. 그죠? 수학 공부를 해보셔서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아이들은 실제 우리가 수학 과목을 교육의 본질을 보면은 문제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수학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입시 같은 경우도 수능 같은 경우도 융합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도 수학적 사고력을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해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게 안 된다는 벽에 부딪혀서 그걸 갑자기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되나요? 안 되죠. 양이 많고요, 일단은. 수학 배워야 되는 양이 많고, 그리고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개념 심화가 안 돼 있으면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해 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아이들의 수준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수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부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은 없어요. 초등학생 아니면 유아까지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고, 조금 많이 되면 중학생인데, 수학 공부법을 제대로 못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고, 현재 고등학생들도 실제 대학 입시 때 수리논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수학 시간에 글쓰기예요, 대부분. 네, 수학 문제를 풀어라는 없어요. 문제풀이를 하라는 수행평가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연구 논문을 읽거나 또 최근 어떤 주제에 갖는 최신 동향들의 자료를 모아서 자기 생각과 또 배운 개념과 응용해서 글을 쓰게 하는 그런 수행평가들이 대부분이지, 뭐 문제를 뭐 풀어라. 이거는 대학 입시 때 수리논술, 그것도 아주 어려운 서술 형식으로 되는 수리논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공식을 암기해서 개념을 그냥 얼렁뚱땅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암기 형식으로 문제 형식까지 외우고 풀이 방법까지 외워서 수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네,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네, 좋은 점수 맞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학생만 돼도요. 이제는 좀 어렵죠. 수행평가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나아가면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고 할 때 그렇게 수학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과연 네, 논리력이 얼마만큼 발달돼 있을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만큼 네, 뛰어날까요? 네, 그렇게까지 좀 내다보시면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 입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생각하셔도 이젠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인재로 키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네, 그런 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10년 뒤에는 1%가 되느냐, 나머지 99%가 되느냐. 네, 이 중간이 없어요. AI가 등장해서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실제 미래학자들 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도 공부를 했던 세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 AI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는가? 저는 AI를 활용하고 계속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 때마다 느끼는 것은 AI는 정말 거대 도서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느냐는 정말 이게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화잖아요. 물론 컴퓨터기 때문에 AI가
네, 기계잖아요. 사실 사람은 아니에요. 자연어 처리 기술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만, 그죠? 그치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좀 살펴볼게요. 원래 올해 9월 13일 날 오픈 AI 0.1 버전 나왔어요. 프리뷰 버전이 나왔어요. 이게 대박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수학은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기술 발달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가 나오면서 달라졌어요. 왜냐면 얘가 추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 실험이 있었는데요. AI IQ. 우리 AI들이 있잖아요. 오픈 AI도 있고, 뭐, 루마도 있고, 뭐,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네, 이런 이제 AI를 두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IQ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세계 5위,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평균을 넘었습니다. 즉, 120 기록이 나왔어요. 보통 인간 평균이 100인데, 네, 100 넘는 첫 모델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제일 좀 어렵잖아요. 그죠? 수학 능력.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사진 찍힌 장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영일 민 있고 여기 표시돼 있죠. 요거와 요거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해 놓은 건데요. 자, 요건 뭐냐면 실제 이 오픈 AI 0.1 프리뷰 버전에게 우리 올해 수능 수학을 풀게 했어요. 30문항 중에서 28개 맞췄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92점, 아깝게 2등이에요. 아깝게 2등. 1등 컷이 94점이니까 1.1등급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0.1로 풀게 하면은 100% 1등급이 나오죠. 100% 1등급이. 왜냐면 이게 0.1 프리뷰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곧 알잖아요. 왜냐면 최근 동향을 오픈 AI는 계속 기사화 하거든요. 나온다,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다 나오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5.0 버전이 완전히 나와버리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 정도인데요, 뭐. 그죠? 그래서 이제는 AI가 못하는 것에 집중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문제풀이 말고, 문제 정의, 이런 것들. 네, 문제풀이 잘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챗GPT 0.1 프리뷰 버전이 수능 수학 문제 30개 중에 28개 맞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또 국제 올림피아드 수학 있잖아요. 그 대회에서 56.7% 정답률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버전 원래 0.1 버전보다 83.3% 정답률을 기록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수학 수능 만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 있으시죠?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거의 만점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이 오픈 AI에서 그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고등학교 수학 학생들 도전하도록 고안된 시험, 요게 있어요. AIM이라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GPT-4랑 이번에 9월에 나온 0.1 프리뷰랑 그다음에 0.1 요거까지 요 세 가지 버전을 평가한 거예요. 평가했더니 지금 원래 GPT-4는 평균 12% 문제만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01%, 이 제로원 버전 있죠? 요거 중간에 나온 거, 요거는 74%. 그래도 좀 올라갔죠? 그죠?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학습된 채점기는 1000개 샘플 순위를 매겨서 93%를 결국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 전체 상위 500명 안에 드는 실력이에요. 말 다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웬만한 수학 선생님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뭐 AI가 수학 실력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아직 멀었지 않아요? 뭐 그런 것까지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실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런 결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 생물학적 뇌, 우리 두뇌잖아요. 이 뇌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요. 네, 이전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호기심을 가지고 인식하는 시작이 되죠. 새로운 지식 앞에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죠. 집중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또 기존의 지식이 합쳐지는 그런 연결되는 어떤 정보 연결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장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정보와 연결돼서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조합되면서 우리 머리에 있는 이 인식이 재구조화되는, 정보가 재구조화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런 과정들이 거치는데요. 미래학자들도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과목의 특성은 다르지만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멜리츠 학습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학 박사님들이 이미 책을 내려고 집필이 거의 끝나고 출판사로 넘어갔어요. 이 따끈따끈한 정보죠. 그래서 이미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봤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기 때문에 다 지켜봤고 확인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11단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주입과 여기까지 가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평가 글쓰기를 바로 넘어가도 돼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그런데 사실은요, 제대로 된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나는 친구들, 우리가 최상위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친구들은 이게 다 일어납니다. 이 중간 과정, 연결, 확장, 통찰, 적용까지. 그리고 나서 평가하면 시험은 뭐 당연히 잘 보죠. 그리고 글쓰기도 아주 잘하게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간에 구멍이 나는 아이들이 있죠. 뛰어넘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우리가 보통 일명 테스트를 해보면 구멍이 빵빵 나서 계속 오류가 나서 오답이라 그러죠. 문제 풀이에 오답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일단 주입에서 이 개념 원리, 원리의 이치 이해까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요. 일단 배우긴 배웠으니까 안다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 틀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해봐요. 오답 원인 분석을 해봐도 아이들이 보통 개념 이해를 잘 못해서 틀린 문제들이 많은 아이들이 보통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일단 안 하는 애들 둘째치고요. 요즘 뭐 학원 다니고 어느 정도는 좀 부모님들이 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까지도 안 되는 거죠. 비교 분석, 분류 분석, 논리적 분석 이런 능력들 자체가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까지 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잘 못하면요. 네, 이게 여기까지 와야지 개념 심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심층 이해가 분석까지예요. 이게 뭐 수학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개념이 주입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이지? 하면서 잘 모르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이치를 이해하고 쭉쭉쭉 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현실 적용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현실 적용까지 못 오면요. 어떻게 돼요? 네, 헛 공부했다라고 하잖아요. 쓰레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지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는 AI 시대잖아요. AI를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사도 좀 알려드리고 살짝 요즘에 어떤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이 원리도 좀 알려드렸잖아요. 이 AI가 어떻게 우리랑 대화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학습을 시킨 거야. 이런 어떤 두뇌랑 비교해서 살짝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뭐, 나왔네. 기능만 좀 익히고 쓰는 친구랑 이 인공지능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랑 완전히 쓰는 게 응용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수학 하나를 배워도요, 이 개념이 어떤 수학자가 이 개념을 발견해서 만들어서 논리적인 어떤 공식과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수학자들이 약속한 게 뭔지,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이 개념을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 부분이 좀 깊어야 돼요. 깊어야 돼요. 응용을 하려면. 그냥 기초 개념만 배우고 하면은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애들이 어때요? 날림으로 공부하고 싶잖아요. 문제 많이 맞추고 싶으니까. 그러면 외워버려요. 그게 쉽잖아요. 쉬운 방법이죠? 결과 중심적인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이 잘 그래요. 그 공부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알 때까지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봇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링크도 한번 드릴 건데, 이 멜리츠 스토리텔링 매스 솔버예요. 이게 즉 뭐냐면, 스토리텔링 아시죠? 이야기 형식으로. 아이들은 이야기 방식을 아주 흥미로워합니다. 그걸로 출제하고 또 문제도 설명하고 풀어주는 그런 스토리텔링 챗봇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T 버전으로 만든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모든 사람이 그 만드는 방법을 안다고 하지만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또 이것을 또 잘 활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트럼프트 창이 보이시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창에 보통 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GPT를 켜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래서 링크를 지금 우리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면서 나도 한번 쳐보는 거죠. 제가 하는 어떤 설명해 주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훨씬 재밌고, 아, 이거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혹시, 네, 들어와 보셨으면 제가 일단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죠. 너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예를 들었어요. 함수를 가르치는 세계 최고의 선생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페르소나를 입혔어요. 그죠? 그리고 너가 가르칠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다. 사용자의 수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선행학습을 위해 함수의 기본을 배우려고 한다. 라고 사용자가 지금 이걸 왜 배우려고 하는 이유까지도 이렇게 트럼프 창에다가 친 거예요. 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봇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한 함수 개념을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숲속의 마법 상자. 그래서 이야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혹시 어렵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요. 미안해. 너무 어렵다. 난 6학년이지만 함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완전 초보다. 자기 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내가 잘 배워서 초등학교 3학년 내 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고 싶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요거를 트럼프 창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진행하는 순서를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그리고 스토리텔링 수학 교수 방법으로 가르쳐 달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것부터 그냥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진행되는 순서로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시작을 하죠. 자, 보시면 제가 이걸 좀 지워야 되나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숲속의 마법 상자 이래서 중요한 것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그냥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쭉 알려줘요. 그래서 쭉 이렇게 알려주고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꿔서 해보면, 자,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학류를 가르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자, 또 페르소나를 입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둘째가 한다.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 그리고 나는 학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완전 초보다. 항상 사용자의 수준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 배워서 어느 정도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의미예요. 초등학교 3학년 내 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근데 보시면 좀 다른 게 여기 지금부터는 따로 명령이 없어도 스토리텔링 수학 교수 방법으로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앞에는 똑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문제를 하나 내주는데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을 한국인으로 해주고 상황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가지고 만들어줘. 그 아이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개념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몰입해요. 네,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축구 경기와 마법의 점수판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동현이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쭉 지금 이야기 스토리텔링하고 문제 하나 내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힌트도 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자기가 못 풀겠으면 풀이도도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해주겠죠. 지금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봇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겠다. 문제 풀이는 아직 하지 말고 이야기의 상황과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 속에서 문제의 의미를 이해할 포인트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를 먼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는 방법 쭉 이렇게 연결해서 순서대로 알려주고요. 또 정리를 다시 또 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요, 자연스럽게 사용자 맞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느 파트를 배우고 싶은지, 개념, 그리고, 단계, 개념 심화까지 들어가고 싶으면 문제풀이는 아직이고요. 근데 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내가 좀 좋아하는 게임으로 좀 이해를, 아니, 축구로 좀 설명을 해달라. 이 자체가 사용자 맞춤인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개념 배울 때.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개별 맞춤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트럼프트에서. 그랬더니 이제 문제풀이를 하죠. 쭉 이렇게 문제 내주고 풀이를 해주고 또 문제를 내주고 풀이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용어 설명도 따로 해주죠. 우리가 이 개념 이해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도 강조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쉬운 단계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이걸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너는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수학 선생님 역할을 한다. 주 전공은 경우의 수이다. 즉 뭐냐면 내가 잘 모르겠고 배우고 싶은 영역을 전공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 역할 수행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할 부여를 하는 거. 그리고 이 어려운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의 수학 선생님 역할을 한다. 페르소나 입혀주고, 그리고 주전공은 함수다. 이렇게. 내가 배우고 싶은 개념에 대해서 주전공은 주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에 맞춰서 좀 만들어진 챗봇이고요. 일반 챗PT가 있잖아요. GPT가 있잖아요. 거기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얘가 준비가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3, 4학년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내가 이걸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은 걸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몇 학년이고 현재 수준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네가 세계 최고의 경우예술 교수로서 나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해 너의 교수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어떤 단원을 배워도 계획을 가지고 배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트럼프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목표 나오고, 뭐 계획 나오고 지금 잘렸지만요. 지금 요거 지금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5, 6학년 중학생이다. 그럼 약간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첫 주입 단계에서 처음 배울 때, 여기 보면 수학 포기자다, 수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어려운 영역에서 교육계획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실생활 예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프 그리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겠다. 표현법도 익히고 연습 문제도 풀겠다. 그래서 예 시작해 주세요 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시작해 주세요. 계획을 이해하고 나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하면서 함수의 기본 개념부터. 네, 얘는 멜리츠 스토리텔링 이 봇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단계. 그 첫 단계부터 쭉 진행을 합니다. 네, 사용자가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 달라고 하면 넘어가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함수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라 그래서 1단계, 그다음 2단계 표기법 익히는 거, 예와 연습 문제, 이렇게 연습 문제 하는 거 직접 풀어보세요 하고 문제도 나오죠. 네, 그리고 5, 6학년입니다. 네, 이게 조금 다른데요. 함수의 표기법을 익히는 거. 여기서 보면은 수학 포기자도 알아듣기 매우 쉬운 말로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쭉 봤는데 이 부분을 모르는 거를 가져와서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에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표기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에 표기법을 익히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 뭐냐면요. 탐구형 아이들은요. 엉뚱한 질문이 일반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수학 시간에 이런 질문 잘 못해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되면요. 계획이 좀 달라집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어디 갔죠? 다양한 함수 유형 학습에서 이게 교육 방법이 이론 강의, 실습, 질의응답, 평가, 피드백 이래서 추가 학습 자료까지 나와서 네. 계획대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쭉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는 수포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요 정도에서 또 여기서 멈춰서 요거를 지금 더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는 상당히 잘한다. 그랬더니 계획 자체가 조금 다르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이 보세요. 바로 네, 표기법 이렇게 정의 예제, 연습 문제, 함수 그래프 약간 진도를 더 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쉬운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경우의 수에서 순열이 있는데 순열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해 달라. 3, 4학년 수준의 언어로 말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순열이란 무엇인가요? 하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예시도 이렇게 주면서. 자, 이게 개념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이 기본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는 조금 더 쉬운 예제가 있긴 하지만 보통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다루는 수학 문제집들은 기본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기가 또 하는 아이들이 또 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 테스트 해본 결과, 아이들하고 이 수업을 해본 결과, 이걸로 수학 공부를 할 때, 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정말 놀라운 건요. 질문 안 하잖아요, 아이들 잘. 일반 그 교과 수업할 때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AI 활용해서 수학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요,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선생님, 이건 뭐죠? 그럼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AI한테 물어봐라 그래요, 제가.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바로 물어봐라. 그럼 또 그 물어보면 또 바로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주도가 돼요. 네, 실제 됩니다. 그리고 볼게요. 음, 네, 어려운 영역으로 넘어가고요. 자, 중고등학교 한번 잠깐 가볼게요. 어, 사실 중고등학교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들 초등학교까지는 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시작을 그림으로 해봐라. 이러면 네, 다이어그램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는 클로드라는 AI예요.
여기도 클로드라는 AI예요. 같은 선상입니다. 아까 우리 GPT를 봤는데 이거는 클로드예요. 클로드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인드 매핑처럼 전체를 보여줘요. 내가 배우는 것이 경우의 수인데 기본 원리가 있고 계산 방법이 있고 응용 영역이 있다. 그런데 이 기본 원리에서 순열과 조합은 또 순서 중요, 이거는 순서 무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게 합니다. 전체 숲을 보고 다시 나무를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이 덥셈 법칙, 곱셈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하지라고 물어보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이 정도가 사실은 아주 주입 단계 개념 이해고요. 두 번째 단계 개념 이해는 진짜 개념 이해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함수란 뭔가 쭉쭉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개념 이해가요.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원리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걸 이해해야 돼?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까지 가려면, 그리고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심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머님들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비유해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더블함수를 게임에 비유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 암기 팁도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게임에 비유한 더블함수를 이렇게 얘기해. 상상해 보세요. 비디오 게임에서 당신이 마법사인데 게임 좋아하는 애들 이거 바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마법사가 3개의 동전을 갖고 있는데 더블 파워 주문 외치면 동전이 6개가 된다. 이러면서 약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얘기를 해주고 암기 팁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주얼화, 연결고리, 실제 적용 이렇게 3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쉬운 영역이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은. 그래서 개념학습 과정에서 자주 걸리는 오류 리스트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언어로 설명해 줘.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오류 리스트와 이유 이래서 오류 1, 오류 2 이렇게 설명, 예시, 이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게 다 개념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 이해만 잘해도요, 수학은. 그리고 개념 이해를 잘 안 하고 문제로 넘어가면요. 물론 수학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라고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식을 외우고 풀이 방법을 외워버려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 공부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거의 이해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계속 이 트럼프트를 집어놓고 답을 알려주는 건요. 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트럼프트에 쳐서 이거를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핵심 문장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 시간에 학원을 가서도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아이들이 문득 떠오르지만 하지 않아요. 근데 AI이기 때문에 별의별 질문을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질문을 하고요. 이건 왜 그렇지? 라는 것도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시간에 이런 질문 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 예, 늦게 떠가지고요. 음, 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뭐, 좀 어려운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런 거. 네. 여기서 매우 어려운 영역. 요게 중고등학교 매우 어려운 영역으로 제가 보는데요. 지금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함수는 수리 논술에도 빠지지 않아요. 수능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개념을 쭉 이해를 하면서 이럴 때 이 F를 사용하는 이유 이런 거 궁금하셨나요? 여기 보면은 함수는 F로 표현하잖아요. 미지수를 X로 하지 않고 방정식처럼 F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 수식에서 F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 반드시 써야 하니?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알아볼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죠?
근데 애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F 옆에 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 여기 위에 점 있잖아요. 이것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수학 시간에 이런 질문하면 맞죠? 그냥이야, 그냥 외우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AI는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호기심이 더 생기는 거야, 아이들이. 자기가 궁금한 거를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흥미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게임처럼요. 게임이 그렇거든요.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학습도 뇌로 하는 거잖아요. 게임도 뇌로 하는, 두뇌로 하는 거고. 무슨 차이일까요? 학습은 피드백이 안 되고 개별 맞춤이 안 돼요. 게임처럼. 근데 이제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공부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익숙해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H로 꼭 나눠야 하는가? 그냥 외워야 되나? 아니면 납득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조그맣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하면서 왜 변화율을 구할 때 꼭 H로 나누어야 하는가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해 볼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이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학습량을 많이 소화해야 하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이런 게 많이 누적이 되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게 공부 방법이 한번 이렇게 어때요? 몸에 익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다 쉬워지는 거죠. 다 그렇게 하니까. 누적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브루타 학습법 들어보셨죠? 이게 있어요. 그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OI 질문법인데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I 질문법을 좀 이해하고 나서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AI와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잘해요. 질문도 잘하고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과 응답 과정을 5번 반복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이거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미국 워싱턴 DC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직원의 눈에 대리석 벽이 빠르게 부식하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우아의 질문법을 사용한 거죠. 왜 빠르게 부식이 되지? 해서 세제로 대리석을 자주 닦아주기 때문이다. 왜 닦지? 라고 하니까 비둘기가 배설물이 배설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니까 왜 비둘기가 많지? 하니까 어, 거미가 많기 때문이다. 비둘기, 먹이, 거미. 왜 많아? 거미가? 이러니까 어때요? 네, 건물보다 전등을 빠르게 켜서 거미의 먹이가 되는 나방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그럼 왜 전등을 빠르게 켜지? 이러니까 직장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전등도 일찍 켜기 때문이다. 네, 다른 직장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전등도 일찍 킨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등 시간을 2시간 늦추자라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이게 수학하고 좀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수학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지면서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y 첫 번째 붙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한번 해본 거죠. 두 번째 질문을 동일한 원리로 던져봅니다.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이렇게 던져봤어요. 네, 수학적 문제에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한 부분이다. 이 함수가 특별하게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던지니까 또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죠. 네. 그래서 함수가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수는 왜 함수를 제가 예를 들까요? 인공지능이 함수예요. 입력과 출력 간의 상관관계, 이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란 입력을 알면 그에 대한 출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성질이고 일관성이란 것은 같은 입력에 대한 항상 동일한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성질이다. 이 부분이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또. 이제 Y 네 번째. 그러면 만약 각 입력에 대해서 여러 개의 출력이 존재한다면 어떤 규칙에 따라 출력을 정할지 모호해진다라고 했다. 두 번째 y는 왜 그러지? 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함수만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하고 또 던지고. 그래서 y를 해소시키는 핵심 문장이나 이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그게 파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면은 재밌기도 하고 왜 해결되니까요. 질문이 해결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궁금했는데, 물어봤는데, 답을 얻었어요. 아하! 한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Y 질문법, 이전, 이후 이렇게 비교해서 실제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팀에서 했지만, 교과 박사님들이 이걸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좋다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이 나중에 출간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요. 다시 공유를 할게요. 챗 GPT 제가 보내드린 거.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메리스 스토리텔링 이 보시예요. 자, 제가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아요. 너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법을 알려줘. 이렇게 먼저 해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자가 누구라는 말을 안 했어요. 정보를 주진 않았습니다.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이런 얘기 안 했고요. 그냥 너 어떻게 사용하면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수학 출제도 할 수 있고 문제 설명도 해주고 풀이도 해주고 개념 설명도 요청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 잘 풀었을 때 피드백과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다라고 자신의 어떤 역할을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은 숨겨진 거는 아까 11가지 학습법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나 초등학교 6학년인데 분수 개념을 알고 싶어. 나 수포자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쉽게 알려줄게요 하면서 괜찮아요 하면서 천천히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분수란 무엇일까 하면서 전체를 나눈 조각 중에 내가 가진 조각 이렇게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피자를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피자 예시를 듭니다. 네, 그리고 피자 한 판을 4조각으로 나눠갖고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그 중에서 내가 1조각을 먹으면, 하나를 먹으면 전체 조각 중에 1조각을 먹은 거예요. 먹은 양을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4분의 1이라고 해. 그죠? 내가 먹은 조각의 수가 분자고, 4는 전체 피자 조각 수인데 이건 분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해 주지만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스포자니까 전체 피자의 조각수가 분모라고 하고 맞니라고 되물어도 알려줄 거고 이 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면 알려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피자 싫어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애들처럼. 피자 싫어해. 나는 옥수수 좋아해. 이렇게 해볼게요. 그걸로 설명해줘. 자, 애들처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흥미롭게 해보는 거야. 옥수수로 분수 설명하기. 자, 네가 옥수수 하나를 먹으려고 해. 옥수수 줄에 알갱이가 쭉 나열되어 있어. 근데 모두 한 번에 다 먹는 대신 알갱이를 나눠서 먹기로 했어.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옥수수 줄에 8개 알갱이가 있어. 그중에 4개 알갱이만 먹었어. 이러면서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뭐냐면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흥미가 있고 좀 자기가 좀 쉽게 설명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약간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트럼포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네가 어떤 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것들만 알려줘도 몇 번 아이들이 하다 보면요. 이게 자전거 타기거든요.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멜즈 스토리텔링이고요. 이게 멜리츠 수학 연산법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중심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정말 그 유치원의 사칙 연산부터 대학생의 난이도 있는 수학 문제까지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챗봇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것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 사용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드리면 시간을 내서 한번 사용을 직접 해보셔야, 실습을 해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이게 뭔 말이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와닿는 부분도 있을 거지만 막상 사용해 보면은 이게 자전거 타기예요. 자전거 타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뭐 페달이고 이게 핸들인데 이쪽을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이 GPT가 그래요.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면서 사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사실은 1단계, 1단계. 1단계인데요. 한번, 네. 이렇게 보면 수학 문제를 여기는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는 수학 문제, 내가 풀다가 못 푼 문제를 주면요. 뭐 사진 찍어서 올리면 돼요. 여기 보시면 파일 첨부 있죠? 네, 여기 눌러서 컴퓨터 업로드 누르면 뜨잖아요. 그죠? 뭘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사진 찍은 사진을 골라서 이 문제를 좀 풀이해줘 라고 하면은 다 풀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지금 약간 늦게 오신 분도 있고, 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어쨌든 설명해드린 AI 활용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냥 간략한 소감까지는 아니면 들었던 생각, 이걸 좀 나눠볼게요. 뭐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간을 좀 가질게요. 아마 처음이라 낯설고, 이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쉬워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니까 막 설명을 해줬지, 아이들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더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수학 공부법 자체를 잘못 배울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는 것 같아요, AI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서 공식을 이해하고 풀이 방법을 외워서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AI는 정말, 네. 회원가입을 할 때 초등학생은 안 되나요? 네. 어머님, 아버님의 구글 아이디가 좋으세요. 이 회원가입이라는 게 지금 제가 켜놓은 GPT, 오픈 AI 챗 GPT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모님 걸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료 버전도 있기 때문에 예,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을 사용하게 하시더라도 부모님이 회원가입을 해서 사용하시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걸 학습 용도로 사용하신다 하면은 월 결제가 3만 원이 안 돼요. 네, 그거를 결제하셔서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게 하셔야 아이들이 마음껏 사용하거든요. 무료로 하면 중간에 쓰다가 멈춰요. 에잇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미지화. 네, 이미지화는, 어, 시각화는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 기술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화까지 가려면 챗 GPT가 아니라 조금 다른 기술을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사용해본 이런 AI는 생성형 AI는 만들 때 시각화 버전을 넣지 않았어요.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으면 가능하죠. 네, 그림과 함께 시각화와 함께 나오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API를 가져와서 꽂으면 근데 API를 와서 꽂아서 사용하면요. 사용자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API 비용이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가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글이 많다는 것이 중요해요. 진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적응을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아시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이. 국어 시술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렸어요. 교육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느 세대보다 문해력이 약해요. 근데 AI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화된 언어, 메타 언어를 사용해야지 내가 몇 줄 안 써도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요. 그냥 우리 뭐 말하듯이 그냥 일반 용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막 몇 줄씩 또는 몇 문단씩 아니면 막 A4 가득, 그죠? 그렇게 넣으면 얘가 오히려 더 결과물이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명이 생길 정도로 거의 이 트럼프트는 설계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학습을 하는 용도로는 그렇게 많은 뭐 용어가 필요 없죠. 뭐 수학 공부할 때는 수학 개념 용어가 있잖아요. 함수면 함수, 분수면 분수. 이게 뭐예요? 메타 언어잖아요. 개념화된 언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 정도는 이제 배울 때 알거든요. 그 언어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영역일 때, 내가 모르는 전문 영역일 때는 그렇죠. 네. 멜리츠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보여줄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요? 아, 네네. 멜리츠 학습법 솔브가 있고, 이 솔브. 제가 지금 여기 수학연산법 솔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풀이 중심이에요. 네, 아까는 거의 개념 중심, 스토리텔링 봇은 개념 심화까지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여기로 넘어와서 수학연산법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풀이, 예, 문제를 입력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풀이법을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풀이법 한 가지 말고도 다양한 풀이법을 제시해달라 그러고 하면은 또 그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개념 심화도 중요하고요. 문제풀이를 하는데 다양하게 풀이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풀이법에 따라서 개념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AI를 활용하고 나면, 그 방법을 알고 나면 사실 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맞춤이니까. 내가 고등학생이고 또는 내가 중학생인데 난 수학을 조금 잘하는 편이야. 아니, 난 중간 정도에. 수학 시험을 치면 보통 이 정도 점수가 나와. 이렇게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단지 앞에 그 스토리텔링은 아무래도 스토리텔링 기법, 그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념을 심화하기가 좋아요. 근데 요거 수학연산법은 문제풀이가 좋은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다, 특성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처음에 말한 공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어떤 GPT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페르소나를 입혀라. 너는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수학 전문가야. 주 전공은 뭐 함수야. 주 전공은 방정식이야.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먼저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줍니다. 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또는 6학년인데 수학 어떤 실력 정도가 이 정도야. 아니면 뭐 수포자, 아예 진짜 수학 너무 싫어하고 정말 1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쉽게 설명을 좀 듣고 싶으면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요. 근데 그게 우선은 무조건이에요. 1순위, 1순위.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 봇을 사용하지 않아도 네, AI, GPT, 특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오픈 AI, 챗 GPT는 페르소나를 입히셔야지 결과물이 빠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막 물어볼 수도 있죠. 수학 문제 던져주고 풀어봐. 아니면 야, 분수를 좀 설명해봐. 네, 그러면 자세하게 안 나와요. 네, 설명이 자세하게 안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 하나를 일단 아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